네, 오늘 2025년 5월 29일인데요. 경북 포항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해군 P-30K 초계기 추락 사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훈련 중이던 초계기가 추락해서 탑승했던 장병 4분 전원이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희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오늘은 좀 이 사고 기종 P3 오라이언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항공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사고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P3 오라이언, 이게 어떤 항공기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P3 오라이언은 워낙 유명한 해상 초계기죠. 그렇죠. 로키드 마틴, 그 당시엔 로키드였죠. 거기서 L188 엘렉트라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객기 베이스라서 장시간 채공 능력이 뛰어난 편이고요. 1959년에 첫 비행을 했고 미 해군에는 1962년부터 실전 배치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만하군요. 네, 1990년까지 총 757대가 생산됐으니까요. 주 임무는 역시 잠수함 탐지하고 공격하는 대잠전이고요. 해상 초계 임무도 물론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등 정말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운용 중인 상당히 검증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인상적이던데요. 최대 속도가 시속 750km에 최대 16시간이나 떠 있을 수 있고. 네, 채공 시간이 길죠. 작전 반경도 약 2,500km 가까이 되고요. 어레나, 하푼, 매버릭 같은 미사일, 또 폭내 같은 다양한 무장도 탑재할 수 있고요. 정말 다목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기종이면 계속 개량이 이루어졌겠죠? 그럼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초기형인 P3A, B를 거쳐서 1969년부터 배치된 P3C 모델이 주력인데요. P3C요? 네, 이때부터 대잠 장비 능력이 정말 대폭 향상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노부이 있잖아요. 네, 잠수함 찾는 거요.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개수가 초기 6개에서 31개로 확 늘어났고요. 레이더도 360도 전방향 탐지가 가능한 APS-115 레이더, 그리고 신형 컴퓨터 같은 것들이 탑재됐죠. 와, 그 정도면 거의 다른 비행기라고 봐도 될 정도겠는데요. 그렇죠. 이후에도 업데이트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거치면서 적외선 탐지 시스템 IRDS라든가 하품 미사일 운용 능력, 또 재래식 잠수함 탐지 능력, 심지어 지상 공격 능력까지 추가됐습니다. 매버릭 미사일 운용도 가능해졌고요. 정말 꾸준히 발전해 왔군요. 특수 임무 기체들도 있다고요? 네, 전자정보 수집하는 EP3라던가 캐나다군이 쓰는 CP-140 같은 파생형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해군은 어떤 기종을 운용해 왔나요? 우리 해군은 P3C 8대하고요. 미 해군이 쓰던 P3B를 우리가 도입해서 개량한 P3CK 8대, 이렇게 총 16대를 운용해 왔습니다. P3CK. 그럼 이번 사고 기체가 바로 이 P3CK군요. 네, 맞습니다. 등록번호 10-0910 기체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우리 해군의 P3 보유 대수는 이제 15대가 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운용된 기종이라는 게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체 노후화에 대한 걱정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물론 계속 개량은 했겠지만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사고 원인 조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죠. 그럼 이번 포항 사고,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43분쯤에 포항 경주공항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이착륙 훈련, 그러니까 터치앤고 훈련 중이었고요. 터치앤고, 그러니까 착륙했다가 바로 다시 이륙하는 훈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륙하고 불과 6분 만인 오후 1시 49분쯤에 공항 인근 야산, 동해면 신정리 쪽의 하산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분 만에요? 정말 너무 순식간인데요. 목격담도 좀 있나요? 네, 목격자나 해군 발표에 따르면 이륙 후에 이제 선회에서 공항으로 다시 접근하던 중에 갑자기 기체가 좀 뒤집히면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탑승자는 조종사 2분, 그리고 전술 승무원 2분, 이렇게 총 4분이었는데
전원 순직이 확인됐죠? 네, 현장에서 시신이 모두 수습되었고 안타깝게도 전원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추락 후에 화재도 크게 나서 시신 일부가 좀 훼손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아, 정말 이런 대형 초계기에는 전투기 같은 비상탈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대형 항공기에는 비상 탈출 자석이 장착되지 않거든요. 현재 해군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 규명이 시급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항공안전관리, 특히 체계적인 접근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제공해주신 연구 논문 초록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군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SMS의 중요성이요. 1건의 사망사고, 즉 가장 큰 사고 이면에는 10건의 심각한 사고, 30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600건의 어떤 위기 상황, 그러니까 아차 사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600건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훨씬 더 많은 안전하지 않은 행위나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사고는 사실 그 아래에 숨겨진 수많은 작은 문제들 위에 서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뭘 강조하냐면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 그러니까 저 안전하지 않은 행위 단계에서부터 위험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비행 항적 데이터나 기상 정보, 지형 데이터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이상 경향이나 패턴을 미리 찾아내서 관리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터치앤고 훈련 같은 반복적인 절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불안전 요인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잡아내자는 시도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런 잠재적 위험을 미리 읽어내는 시스템 구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반세기 넘게 활약해온 베테랑 해상 초계기죠. P3 오라이언의 역사와 성능, 그리고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P3CK 추락사고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항공 안전관리의 필요성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버디의 이론이 보여주듯이 대형 사고는 정말 수많은 작은 징후들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평소에 쌓이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비행 데이터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이상 경향의 속삭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운항 기록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미래 항공 안전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